안녕 여러분. 오늘은 뜨개를 하면서 수다를 떤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앉아서 수다 떠는 영상을 되게 오랫동안 찍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류의 영상을 찍으려면 이제 보통 겟레디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겟레디를 할 수 없었던 게 제가 화장을 안 하니까 겟레디를 하면서 수다를 떠는 영상을 못 만들겠는 거예요. 근데 수다는 떨고 싶고 그래서 뜨개를 하면서 수다를 떤 영상을 찍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좀 뒤로 가야 되나 뜨개를 하는 모습은 전혀 나오지가 않네요. 제가 앞에 이제 뭐 책상에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뜨개가 안 보여요. 근데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해서 찍어볼게요. 근데 만약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밑을 보면 뜨개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겟레디 얘기가 나왔으니까 화장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거를 주제를 잡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수다 영상이다 보니까 좀 제 말이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워낙 딴 길로 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화장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제 영상을 그 전에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화장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실 화장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화장을 했던 때가 있긴 했어요. 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마 화장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점점 화장을 덜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화장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면 화장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면 제가 화장을 언제 시작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걸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맞아. 그리고 뜨개 하고 있다 했잖아요. 잠깐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시지 않은 분들은 잠깐 스킵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스웨터를 뜨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앞부분일 거예요. 옛날에 그 탐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입었던 스웨터랑 똑같은 실로 뜨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스웨터는 제가 너무 짧게 뜬 거예요. 그게 제 첫 스웨터였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이제 짬이 워낙 찼으니까 같은 실로, 왜냐면 실이 워낙 좋아가지고 같은 실로 뜨는데 이제 좀 오버사이즈의 스웨터를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깨 디테일이 되게 예쁜 스웨터예요. 그 도안 정보는 아래에 남겨둘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잠깐 제 인생사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남아공에서 살고 있거든요. 당연히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국에 있다가 2015년 말에 2015년 12월 1일에 남아공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학을 하러 왔고요. 유학을 와서 이제 좀 오래 있게 된 케이스죠. 이제 지금은 결혼을 했고 남아공에 2015년 말에 와서 2016년부터 이 나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이제 원래대로였으면 10학년에 가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이제 고1이 됐을 테니까. 근데 이제 공부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왜냐면 제가 이제 남아공 공립학교를 간 게 아니라 영국 국제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영국 국제학교는 10학년부터 대입하는데 그 점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어려울까봐 일부러 한 학년을 낮춰서 9학년부터 시작을 했고 9학년부터 13학년까지 여기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1년 쉬고 2021년에 대학 입학을 해서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 아무튼 네, 그렇게 남아공에서 오래 살았고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했냐, 화장 얘기를 한다더니 왜 갑자기 인생사를 얘기하냐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외국에 사는 게 화장을 좀 안 하게 된 화장을 좀 늦게 시작한 것도 좀 영향을 받기도 했고 화장을 좀 덜 해도 괜찮다 싶은 그 느낌을 받은 게 외국에서 사는 게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여튼 저는 좀 사춘기가 늦게 왔다고 하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사춘기는
비슷비슷할 때 온 것 같고, 한 중2 때 중2병도 있었고 한 거 보면 굳이 막 사춘기가 늦게 왔다 이건 아닌데 외모에 관심이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생겼어요. 보통 이제 중학교면은 보통 애들이 다 화장을 했거든요. 뭐 더 옛날로 생각을 하면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화장을 시작했던 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때는 뭐 그때라고 하면 되게 제가 나이가 많은 사람 같은데 제가 5학년이었으면 그게 2012년이니까 벌써 12년 전이거든요. 12년 전인데 그때는 컴스알아 막 그렸던 시절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워낙 화장품이 되게 좀 옛날보다 보편화가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좀 되게 어린 애들이 좀 질이 좋고 싼 화장품을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게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하물며 다이소에서도 되게 싸고 품질이 좋은 화장품을 팔잖아요. 근데 우리 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애들이 막 컴사로 아이라인을 그리고 그랬던 때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초5, 초6 이때부터 애들이 화장을 했는데 저는 화장을 안 했죠. 그리고 뭐 중학교 때는 당연히 이제 더 애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한국을 떠난 한 중3 때쯤에는 거의 뭐 저 말고 저 포함해서 한 대여섯 명? 반에서 한 대여섯 명? 여자애들이 화장을 안 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틴트라도 바르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화장을 안 한 시리가 궁금한가 봐요. Hello? Do you want to say hello? No? Say hello. 싫대. Bye bye. 이렇게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으니까 다시 영상 토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중3 때 애들이 보통 화장을 했었고 남아공으로 왔는데, 남아공에서는 근데 이제 뭐 어느 나라든 그게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남아공은 확실히 이제 사람들이 남들 눈치를 좀 덜 신경을 써요. 뭐 그렇다 보니까 화장도 애들이 막 다들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옷도 뭐 막 애들이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뭐 꾸미는 사람이 없다 이건 아닌데, 꾸미는 사람 당연히 있는데 있어도 한국만큼 막 다들 그러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한국은 이제 화장을 시작을 하면 이제 보통 틴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립을 바르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외국 애들은 좀 아이 메이크업에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애들이 보통 이제 마스카라로 시작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주변 분위기가 애들이 이제 화장을 다들 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덜 아이스크림 차 소리가 들리네요. 짜증나. 100% 이거 지금 들어가는데 잠깐 끄고 다시 시작을 할게요. 아이스크림 트럭이 드디어 지나갔습니다. 너무 시끄러웠어요. 왜 저런 소리를 내면서 트럭을 운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좀 예쁜 노래를 틀고 아이스크림 장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렇게 시끄럽고 귀가 아픈 노래를 틀면서 아이스크림을 팔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간에 화장을 좀 늦게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화장을 제가 한 18살 그때 제일 많이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가장 크게 기여를 했던 거는 아무래도 미디어가 제일 컸죠. 유튜브가 좀 가장 큰 계기였는데, 제가 처음에 유학을 왔을 때 제가 걱정을 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공부가 걱정이 됐었어요. 당연히 이제 보통 다들 그러겠죠. 공부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유학을 온 사람들이라면 그게 당연히 넘버1으로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영어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아이스크림 트럭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크게 들리진 않아서 일단
진행을 할게요. 하여튼 그래서 공부가 가장 걱정이었는데 막상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공부보다는 친구를 사귀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는 게 이제 언어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그래도 할만했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를 아예 못한 채로 유학을 온 케이스가 아니라 영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기는 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하실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오늘 화학 시간이야. 화학 시간인데 오늘 뭐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러면은 이제 교과서가 있고 그 주제가 뭔지 알고 그럼 그 쌤이 그 주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저희 학교는 국제학교니까 저 말고도 외국인이 되게 많았고 그 영어가 자기 나라 언어가 아닌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그걸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에 관련해서는 공부에 관해서는 되게 괜찮은데 친구를 사귀는 건 또 다른 일이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 공부를 할 때 이제 그런 문법적으로 하는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아카데믹을 위한 언어랑 평상시에 쓰는 언어랑 되게 다르잖아요. 그런 줄임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제라든지 뭐 대화 주제도 뭐 친구들이랑 수다를 떠는데 뭐 주제를 정해놓고 수다를 떠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언제는 뭐 갑자기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 얘기했다가 뭐 어쩔 때는 어릴 때 같이 봤던 뭐 TV 프로그램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어렸을 때 뭐 도라에몽을 봤다 뭐 도라에몽 얘기를 한다던가 짱구 얘기를 한다던가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애들은 그 살아온 문화가 다르니까 되게 소외감도 들고 뭐 그냥 어렵더라고요. 애들 친구들 말을 알아듣는 게 좀 더 어려웠어요. 애들이 좀 빨리 말하는 것도 있고 당연히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영어로 보기 시작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10학년 때였을 거야. 아니면 9학년, 10학년 이때 그 영어로 된 유튜브 영상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이제 그때 뭐 게임 영상도 영어로 막 보고 왜냐면은 막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상을 보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제 그때 제가 넷플릭스가 없었어서 그때 막 한국에서 넷플릭스를 막 다들 보고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2015년 막 이랬으니까. 저 유튜브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게임 영상도 보고 메이크업 영상도 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 영상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 다른 메이크업 영상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메이크업에 좀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짝사랑도 하고 하면서 이제 화장도 하고 옷 입는 것도 관심이 생기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한 18, 19 이때 화장을 제일 많이 했었고 제일 많이 했다 하면 풀메를 했었죠. 네, 왜냐면은 이제 화장이라는 게 한 번 시작을 하면 끝을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 립밤인데 뭐 색이 살짝 들어간 립밤을 발라. 그러면은 이제 입술에 색이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볼에다가 발라도 되겠는데 싶어서 볼에다가 그 립스틱이든 뭐든 그걸 바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러다 보면 블러셔를 하나 사볼까 싶어서 블러셔를 사요. 그럼 블러셔를 사면 이제 좀 눈이 뭔가 부족한 것 같네 싶어서 눈 화장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뭐 눈 섀도우를 바르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아이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아이라인을 바르고 아이라인을 바르기 시작하면 이제 마스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뭐 눈썹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피부 화장만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피부 화장도 시작을 해. 그러면서 풀 메이크업을 어느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입술만 바르기 시작을 했었는데 뭐 큰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딱히 뭐 화장 뭐 다들 하는 거고 뭐 조금 이뻐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건데 뭐 어때 싶고 그래서 그랬는데 아마 처음 이제 제가 좀 살짝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던 게 학교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날이었나? 아니면 사복을 입는 날이었나? 그랬거든요. 저희 학교는 이제 유니폼이 있어가지고 교복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사진을 찍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단체 사진. 그래서 원래 학교에는 이제 화장을 시작했던 때도 학교에는 화장을 안 했거든요. 근데 단체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까 뭔가 화장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입술이라도 바르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입술 화장을 안 하면 사진을 못 찍는 그런 사람이 됐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그러면서 좀 화장을 덜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렇기도 하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은 저는 좀 화장을 진하게 하면 할수록 좀 촌스러워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알기는 알았는데, 그러니까 안 게 화장을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건 아는데 어떻게 고칠지는 모르겠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뭐 퍼스널 컬러 이런 게 막 크지도 않았고 그냥 이뻐 보이면은 바르는 그런 때였는데, 이제 그런 메이크업이 안 어울리다 보니까 좀 서서히 줄였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좀 살짝 균형을 찾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틴트나 립스틱 바르고 마스카라만 했었을 때, 마스카라랑 뭐 그 블러셔 정도? 그렇게 3개 정도 발랐을 때가 가장 자연스럽고 나답고, 근데 조금 화장을 해서 이뻐 보이고, 그런 균형을 찾았던 때가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 아마 마지막으로 제가 화장을 하고 나갔던 거는 저 남자친구, 그러니까 지금은 제 남편이죠. 최근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남편인데, 하여튼 지금 현 남편하고 첫 데이트 했을 때, 그게 제 생각엔 제가 마지막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나갔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뭔가 딱 느꼈을 때, 그걸 좀 알아차렸을 때 좀 놀랐어요. 아, 되게 다행이다 싶은. 화장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한번 하기 시작을 하면 멈추기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느꼈고, 그게 되게 좀 제 자존감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사진 찍는 것도, 단체 사진 찍는 것도 평소 같았으면 뭐 당연히 사진을 찍히니까 잘 나오고 싶은 그거는 누구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각도라든지 아니면 뭐 눈을 한쪽 살짝 감긴 채로 사진이 찍혔다든지,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원래는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화장을 안 해서 내가 입술색이 죽어 보여서,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을 거울 앞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거울도 제가 손거울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큰 거울에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좀 이제 얼굴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좀 균형이라든지 뭐 얼굴의 조화라든지 막 그런 걸 이제 그냥 대충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손거울이 있으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얼굴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각조각 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요만한 거울이니까 이렇게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제가 제 얼굴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조그만 그런 구석구석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눈을 이렇게 봐. 눈을 보는데 눈썹을 막 본다든지 속눈썹을 본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속눈썹이 되게 좀 짧구나 싶으면은 그러면은 화장으로 그걸 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마스카라를 해야겠다. 아니면은 이렇게 입을 보는데 입 각질이 되게 많아가지고 보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살짝 주름도 생긴 것 같고 여기 살짝 모공도 좀 커진 것 같고 이런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가장 좀 심했을 때는 제 책상에 손거울을 놨었는데, 공부를 하다가 심심하면 그냥 손거울로 제 얼굴을 막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되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게 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저는 그 굴레에서 되게 좀 금방 빠져나온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팟캐스트라고 하는 게 맞나? 하여튼 이 수다 떠는 영상을 찍는 목적이 화장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에요. 화장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화장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거는 좀 다 생각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화장을 하는 게 자기 표현의 영역이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 근데 내가 좀 이거를 집착을 하고 좀 의존을 하고 화장을 하지 않으면 밖에도 못 나가겠어. 이렇게는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화장을 제일 많이 했을 때 주말에 어디 나가면 화장을 꼭 해야지 이렇게 되는 모습이 저는 그게 싫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화장을 접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영상은 수다를 떠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내가 뭐 화장을 안 할 거야, 나는 뭐 탈코를 했어, 뭐 화장하지 마세요 이런 영상이 아니라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뭐 그냥 수다를 떨고 싶었던 것 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봐도 화장을 한 제 모습이 훨씬 이뻐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화장을 해서 더 예뻐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걸 저도 아는데 다시 하고 싶진 않아요. 모르겠어. 근데 요즘에 좀 고민이긴 해요. 요즘에 다시 화장을 좀 다시 해볼까? 왜냐면 제가 지금 화장을 아예 안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게 해도 될까? 또 한번 시작을 했다가 다시 그 굴레에 빠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또 화장을 시작해서 화장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다시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때 살면서 가장 자존감이 낮았던 시기가 화장을 제일 많이 했던 때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그 중간이 없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화장을 시작을 하면 다시 의존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물론 그냥 적당히 뭐랄까 좀 헬시하게 할 수도 있겠죠. 화장을 그냥 언제나 하고 언제나 안 하고. 근데 저는 옛날에 했을 때는 좀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소비를 했다고 해야 되나? 이걸 소비라고 해야 하나요? 화장도?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서 다시 할지 말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래서 그게 좀 고민입니다. 왜냐면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딱 한 번 사는 인생이고 뭐 화장을 하든 예쁜 옷을 입든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다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자 이런 생각이 이제 더더욱 드는데 화장을 하고 싶으면 그러면 해야지 싶은 생각도 들다가도 화장했다가 또 옛날처럼 자존감이 낮아지면 어떡하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요즘에는 좀 뭐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영상이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변에서 저한테 화장을 하라는 뭐 엄마든지 화장을 하라는 뭐 해보면 어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래서 화장을 안 한다고 그냥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고 싶기도 했고 저 말고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라는 생각도 들고 뭐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예전에는 좀 뭐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공감을 하고 더 좀 유익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당연히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긴 하지만 제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를 역시 만드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고 싶어서 그냥 찍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젠가 화장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는 싶었어요. 이제 그거 말고도 화장 말고도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그 수다를 떨고 싶은 주제들이 있어서 다음에 또 찍어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몇 분짜리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녹화는 30분째 하고 있거든요. 아까 아이스크림 트럭 오기 전에 찍은 것까지 합하면 하여튼 뭐 조회수가 뭐 잘 나올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까지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고 곧 다른 영상으로도 찾아뵐게요. 그러면 안녕.